1942년 9월 남태평양의 과달카날 전역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와구치 기요타케 소장이 이끄는 일본군 수천 명이 미군이 점거한 핸더슨 비행장을 점령하기 위해 9월 12일 밤과 9월 13일 밤에 일본군의 장기인 야습을 이용해 공격을 시도했으나 9월 12일에는 일본군이 밀림 지형에 익숙하지 못했고 각 부대 간의 소통도 원활하지 못해서 실패했고 9월 13일에는 일본군 1개 대대가 에드슨 능선을 지키는 미군을 맹렬히 공격했으나 일본군 예비대대 대대장이 행방불명되는 사태가 벌어져 일본군의 공격이 이어지지 못했고 에드슨 능선과 핸더슨 비행장 점령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9월 14일 오전이 되고 일본군은 전선 여기저기서 산발적인 공격을 계속합니다. 제2대대 다무라 마사오 대대장은 흩어져 있는 병사들에게 연락을 취하려 노력하지만 휘하 병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와구치 소장은 가지고 온 식량이 전부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본군은 상륙 후 전진 시부터 충분한 식량을 휴대하지 않았으며 13일, 14일 이후에는 미군의 식량을 뺏어서 이용한다는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9월 14일 오후 1시경 가와구치 지대장은 공격이 실패했음을 인지하고 남은 병사들을 집결시켜 전투 지역에서 벗어나 퇴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라바울의 일본군 본부에 타전하지만 이 보고가 라바울에 즉각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9월 12일) 가와구치 지대와 라바울의 일본군 본부 간의 연락이 두절돼서 제17군 참모가 직접 항공기를 타고 핸더슨 비행장으로 가서 확인하고 12일 밤 공격이 실패했다는 것을 파악했다는 것은 이미 다루었습니다. 13일 밤 전투가 벌어진 이후 14일 오전 2시경 일본군 본부는 과달카날 근해에 있던 일본 해군 구축함으로부터 비행장 남쪽에서 조명탄을 이용한 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9월 14일 오전이 되면서 라바울에서는 일본군 간부들의 작전 회의가 열리지만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추측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라바울에는 연합함대 참모장 우가키 마토메 소장이 와 있었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이미 예정보다 이틀 지연된 상황 등으로 보아 가와구치 지대의 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또 하루가 지나고 9월 15일 아침 드디어 가와구치 소장이 14일 오후에 보낸 보고가 라바울에 도착했습니다. 가와구치 소장은 12일 밤 공격은 정글 속에서 진출이 어려워 실패했고 13일 밤 공격은 미군의 저항이 예상외로 커 대대장 이하 많은 피해를 입었고 안전한 후방으로 퇴각해 후위를 도모하기로 했다고 보고합니다. 또한 장병의 건투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리석음으로 실패한 것에 송구스럽다고도 했습니다. 이 연락을 먼저 받은 일본군 제17군의 참모 2명이 차를 타고 제17군 참모장 후타미 아키사부로 소장에게 보고하러 갔는데요. 후타미 참모장은 차에서 내리는 2명 참모의 얼굴에 나타난 좋지 않은 표정을 보고 가와구치 지대의 공격이 실패했다는 것을 직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이치키 지대의 전멸 소식에 이어 연이어 패전 소식을 접한 일본군 지휘부의 정신적 타격이 매우 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핸더슨 비행장 아래 능선을 주무대로 벌어진 이틀 밤낮의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는데 공식 기록에 의하면 전사자가 총 633명에 부상자는 505명, 행방불명도 75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반해 미군 사상자는 전사 59명에 204명 부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군이 큰 승리를 거둔 능선을 미군 지휘관인 메릿 에드슨의 이름을 따 에드슨 능선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 전투 이름도 배틀 오브 에드슨스 리지가 됩니다. 이 전투의 공로로 메릿 에드슨과 케네스 베일리 소령이 메달 오브 아너를 받게 됩니다. 과달카날 1차 대전투는 이 시점에서 끝나지만 과달카날 전역은 계속됩니다. 현재 시점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9개월째 진행 중이던 1942년 9월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1137년부터 시작된 중일 전쟁의 승리에 집중하다가 과달카날이 가지는 전략적인 가치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9월 10일부터 시작되었던 일본 육군 가와구치 지대의 과달카날 미군 기지 공격 이전부터 과달카날 섬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일본 대본영의 이모토 쿠마오 중좌는 6,000명의 병력을 동원한 가와구치 지대의 공격이 미군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실패하자 바탄반도에서 미군을 공격할 때처럼 확실한 준비를 갖추고 작전에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일본 도쿄의 육군 참모본부에 보낸 이 전문에서 이모토 중좌는 가와구치 지대의 패인으로 일단 적정 파악이 제대로 못 이루어졌고 가와구치 지대가 여러 군데 나누어 분산 상륙한 이후 제대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핸더슨 비행장의 항공기로 미군이 제공권을 장악해서 일본군은 6탄 공격을 주로 한 야습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미군은 중일전쟁 때의 중국군이나 바탄반도에서와는 달리 방어 준비를 잘 갖추어 놓고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9월 12일에서 14일에 걸쳐 벌어진 가와구치 지대 미군 기지 공격은 실패했지만 일본군에도 이렇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일본군이 얼마나 실천에 옮길 수 있느냐만 남았는데요. 문제는 아직 과달카날의 일본군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1942년 9월 14일) 이틀에 걸친 일본군의 야간 공격이 무의로 끝난 다음에 가오구치 소장은 오후 1시경 큰 전투를 치룬 중앙대 병력에 룽가간 좌안으로 퇴각을 명합니다. 이때 전날 밤 전투에서 핸더슨 비행장 남동쪽 부근까지 진출했던 일본군 병력들은 식량도 없는 상황에서 후방 부대보다 퇴각에 들어가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우익대는 14일까지 지대장의 퇴각 명령을 접수 못했다가 15일이 되자 어디 있는지 몰랐던 대대 통신분대와 접촉하는 데 성공해서 역시 목적지인 룽가간 좌안으로 퇴각을 시작합니다. 가와구치 소장은 룽가간 서안으로 퇴각한 이후 지난밤에 격렬한 전투를 치른 중앙대 제1대대와 제2대대 병력의 사상자 수가 전체의 거의 절반에 이름을 확인합니다. 가오구치 지대가 9월 13일에서 14일의 패전 후 다시 재집결을 목표로 향했던 미군 진지 서쪽 지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지도와 같습니다. 먼저 비행장 즉 에어필드 AFLD라고 되어 있는 핸더슨 비행장을 중심으로 미군 방어선이 펼쳐져 있고 에드슨 능선 남쪽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가오구치 지대가 패전 후 일단 재집결한 곳은 미군 방어선 왼쪽인 룽가간 서안입니다. 다음 날인 15일 라바울의 일본 육군 제17군 본부에서도 패전 소식을 알게 되고 제17군을 지휘하는 야쿠타케 하루키치 중장은 가오구치 지대에게 서쪽으로 더 퇴각해서 마타니 가우강 서안에 최종 집결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마타니 가우강 일대는 미군이 8월 초에 처음 상륙할 때 비행장을 건설하고 있었던 일본 해군 서령대 병력들과 노동자들이 일찌감치 근거를 마련한 곳이기도 하고 일본군이 이 근처를 돌아다니는 것을 안 미군이 병력을 보내 공격을 가한 곳이기도 합니다. 9월 15일 밤 가오구치 소장도 이 명령을 수신하고 퇴각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미군도 9월 13일 밤의 전투에서 지쳤고 퇴각하는 일본군의 위치도 정확히 몰라서 따로 병력을 동원해 대규모로 일본군을 추격하는 작전을 펼치지는 못했습니다. 방금 지도를 좀 더 확대해서 과달카날 섬의 모습이 어느 정도 보이게 하면 지금과 같습니다. 핸더슨 비행장을 중심으로 방어선으로 둘러싸인 곳이 미군 진영이 되고 가오구치 지대가 원래 상륙한 곳은 바로 이곳 타이부 포인트였는데요. 여기서부터 미군 방어선까지의 직선거리만 약 30km였고 이전에 다루었던 가오구치 지대 출발 이후에 메릿 에드슨 휘하부대 빈집 터리로 인해 모든 비축 식량이 전부 파괴된 상황이어서 이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일본군은 또한 작전 명령을 통해
과달카날 왼쪽 끝인 카민보만에 거점을 만들고 가와구치 시대가 마타니카우강 서쪽으로 이동을 완료하면 상호 연락선을 확립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패배한 가와구치 지대가 마타니카우강 서쪽으로 가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었는데요. 일단 상륙 지점에서부터 밀림을 뚫고 공격 위치까지 행군해 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었고, 이틀 밤낮 동안의 전투로 거의 모든 에너지가 소모되었고, 승전 후 미군 식량을 먹으려고 했는데 패하는 바람에 식량이 전부 떨어져 새로운 집결지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경험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식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일본군은 새싹과 잡초 등을 먹으면서 이동했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가와구치 소장은 이때 일본군의 고난의 행군에 대한 묘사를 회고록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가와구치 소장은 일단 군 부상병을 버리고 가지 않도록 휘하 장병들에게 엄중히 명령했고, 야전용 텐트를 이용해 들것을 만들어 부상병을 수송하게 했습니다. 들것 하나를 4명이 2교대로 들고 1명은 그 4명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들어서 들것 하나에 9명이 필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언급한 대로 식량은 이미 떨어진 지 오래여서 5, 6일 동안 전혀 식량이 없는 상태로 행군이 이루어졌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안을 따라 전진할 때에는 야자 열매 등을 따먹을 수 있었지만 서쪽으로 퇴각할 때에는 거의 산지 지형이어서 먹을 것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마타니카우강에 이르러서는 수류탄을 강에 던져 물고기를 잡아먹는 병사도 있었고, 또한 체력이 떨어져 행군 간에 중화기 전부, 소총 절반가량을 밀림 속에 버리게 되었으나 끝까지 버리지 않은 것이 총검과 반합이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가와구치 소장은 정말 참담했다는 말로 패전 후에 이 고난의 행군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9월 14일 오후부터 퇴각을 시작한 가와구치 소장은 19일 후방의 코쿤보나에 도착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군 진지 오른쪽을 공격하려다 실패하고 퇴각을 시작한 쿠마 대대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으며 23일이나 되어서야 쿠마 대대와의 무선 통신이 복구됩니다. 또한 전후 미국 측 기록에서 가와구치 소장이 결정적인 실수를 범한 와타나베 대대장에게 할복을 명했다가 와타나베 대대장의 상태를 보고 거두었다는 언급이 있는데요. 아마도 가와구치 소장의 전후 회고록에 나오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8월 21일 이치키 대좌가 지휘하는 부대가 미군 진지 동쪽을 공격했다가 전멸된 후 몇몇 살아남은 병사들이 역시 며칠간 고생 끝에 본거지인 타이부 포인트에 도착했는데요. 가와구치 시대가 9월 8일 상륙해서 이치키 시대 패잔병들을 목격합니다. 그때 당시 가와구치 지대 병사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치키 지대 패잔병들은 도저히 군대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묘사를 보면 수척해지고 힘이 없이 비틀거리는 패잔병 무리들이 지팡이에 의지해 먹을 것만 보이면 손을 갖다 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을 주면 밥도 안 짓고 그대로 씹어먹었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가와구치 지대 병사들은 이치키 시대 패잔병들을 위로하고 곧 자신들도 전투에 임했으나 열흘 만에 자기들도 이치키 시대 패잔병 꼴이 날 줄은 몰랐다고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와구치 시대가 패전 후 이렇게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퇴각할 무렵 과달카날 근해에서는 큰일이 하나 터졌는데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